이번에는 파주시의 혁신교육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유정 근무관님이시고 파주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신청을 하기 위한 힌트 사이트 이용 방법과 예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시 혁신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앞에 자각사님이 설명해 주신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일부 프로그램을 교육부 꿈길 시스템을 활용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 4개의 프로그램을 꿈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예정인데요. 꿈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과 프로그램별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5일까지 모든 설명회가 끝난 후 학교에서는 가이드북 수업 운영 계획서를 확인하셔서 희망 프로그램을 선정하시고 학사 일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신청 일정은 가이드북 49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프로그램 신청 오픈 시간은 각 신청 기간의 첫째 날 15시 오후 3시입니다. 가이드북에는 오전 9시로 나와 있지만 선생님들 학교 운영 시간에 맞춰서 15시인 오후 3시에 프로그램 운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가 완료되니 각 프로그램의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신청이 끝나면 1월 29일까지 접수 결과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 결과를 조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마을 강사의 수업 실수 한도가 한 주에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강사가 15시간이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우선 신청하신 학급을 먼저 배정하고 또 학교 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정 기간을 가진 후 2월 10일까지 학교로 연간 최종 일정을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최종 연간 일정을 받으시면 학교별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3가지 프로그램 마을 예술 수업, 예술협력 수업과 마을 역사학교, 생태감수성 교육 3가지의 예산 편성목은 교육경비 보조금이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필요하고 평화통일 릴레이 교육 같은 경우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아니라 학교는 신청을 하시고 참여만 하시게 되시면 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학교 회계 통장이 아닌 파주시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양식은 추후 파주 혁신교육지구 공식 카페 및 공문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올해 사용했던 교부 신청서 양식인데요. 2021년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간소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엑셀 양식을 교부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이드북 53페이지부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꿈길은 어느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다 나오고 도메인에 앞에 보이시는 꿈길 주소로 입력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누르시고 기관 회원 로그인에서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르시면 각 학교 꿈길 담당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학교 운영자 메뉴에서 진로 체험 신청하기 목록으로 검색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란에 파주 혁신으로 검색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요. 강사명이나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셔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찾으셨으면 클릭하셔서 해당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등록된 마을 역사학교 수업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정보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것들이 수업 내용 확인해 주시고 수업 가능 기간, 요일 시간을 보시고 수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나와 있는 화면이 학교에서 신청하시는 화면인데요. 1번 원하시는 체험일을 선택하신 이후 2번 신청 인원란이 제일 중요한데요. 신청 인원은 신청하시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단위인 1학급을 의미합니다. 신청 시 한 명은 1학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2학급 신청을 하시면 실제 참여하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신청 인원을 2명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3번에 담당 교사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 주신 후 프로그램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담당자 정보는 추후 변경 가능하오니 현재 담당하시면 됩니다. 4번에 각 프로그램별 작성사항을 요청사항란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요청사항란 작성사항은 프로그램별 신청 유의사항과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시 공통사항을 우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게 되면 한 학급당 마을 강사 1명이 지원되고요.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 파주시에서 일괄 계약한 파주 꿈나루 체험버스가 한 학급당 한 대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인데요. 가이드북 69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학교는 학교별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룹을 짓고 거점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미리 신청 기간 전에 운영 프로그램을 협의하셔서 거점 학교에서 일괄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거점 학교에서 신청해 주실 때는 학급 수는 1명으로 신청을 해 주시되 요청사항란에 참여 학교와 학년, 반 모두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역사학교 DMZ 생태 감수성 교육은 하루 동안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앞서 말씀드린 신청 방법대로 일정 확인하셔서 학급 수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한 학교에서 여러 학급이 하루의 체험일을 신청하는 경우 하루의 체험일을 선택하시고 신청 인원란에 참여하는 모든 학급을 쓰셔야 됩니다. 한 학급씩 나눠서 해당 일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같은 신청 내역이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떠서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예술협력 수업, 물숲 생태학교도 앞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신청을 하실 때 해당 프로그램은 오전, 오후 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꼭 수업 운영 계획서 운영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실 때 요청사항란에 희망하시는 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학기와 관계없이 한 학급당 1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평화통일 릴레이 교육과 학교 안 예술협력 수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하루의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하루에 1, 2교시씩 4차시에서 또는 10차시까지 걸쳐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 학기만 신청하신 후에 마을 강사와 매칭이 되시면 마을 강사와 연락 후 협의를 거쳐서 내용이나 일정 등을 협의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날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1학기를 희망하실 경우 4월에 이미 날짜를 선택하시고 2학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7월에 이미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프로그램은 한 학급씩 운영이 되므로 신청 인원은 항상 1명으로 고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실제로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16일에서 18일까지, 12월 16일에서 18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임시 테스트 기간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미리 신청해 보실 선생님들께서는 16일에서 18일까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꿈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프로그램의 체험버스 배차 관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때 현장 체험학습으로 신청을 하셨다면 급당 한 대가 배차됩니다. 4인승 전세버스가 배차되는데요. 체험버스 수량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서 수업 방식이나 일정 변동성을 고려해서 신청하신 일정을 토대로 체험버스 수요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간은 첫 번째 칸에 보시는 것처럼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선생님들께 별도로 문자로 안내 드릴 예정이지만 일정을 참고하시고 공식 카페에 들어오시면 게시글을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체험버스 수량 변동 관련해서는 고려하실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체험버스 추가 배차 관련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학급이더라도 학생 인원이 많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체험버스 한 대를 더 추가 배차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될 거고요. 유의하실 점은 체험버스는 추가 배차는 가능하나 인솔자는 학교 측에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할 점이 수업 방식 전환 여부인데요. 기존 체험버스 체험학습 활동으로 신청을 했으나 온라인 수업이나 교실 수업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경우 수요조사 접수 시 체험버스를 0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파주 혁신교육지구 공식 카페 이용해서 신청 일자, 버스 수, 게시글을 게재해 드릴 건데요. 안내된 일정에 맞춰서 댓글로 받을 예정이고요. 공지해드린 일정에 별도의 댓글 작성이 없을 시 추가 변동이 어려우니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파주 혁신교육지구 공식 카페에 마찬가지로 링크가 게재되어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네이버 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링크를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학생용, 교사용이 별도로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참여 안내 시 진행한 마을 강사 명도 함께 같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강사 연계 프로그램 개선사항 분석에도 반영될 예정이오니 설문조사는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업 운영 방식에 따른 강사비 지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나 교실 수업으로 전환할 때는 학생들의 집중 시간을 고려해서 운영 시간은 2교시로 단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2시간 기준인 9만 원으로 강사비를 지급하시면 되는데요. 강사비에 변동이 있는 프로그램은 마을 역사학교 DMZ 생태 프로그램입니다. 마을 역사학교와 DMZ 생태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학생 1인당 8,000원의 식비가 지급이 되는데 온라인이나 교실 수업으로 전환하셨을 때는 전환된 강사료만큼 지급을 해주시고 학생 1인당 식비 8,000원은 전액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인데요. 보시면 1번, 2번에 추진결과 보고서 공문과 사업비 집행 내역서는 저희가 정해드린 양식이 있습니다. 1번에 보고서 작성 서식은 앞에 보시는 화면에 저희가 공문으로 다 보내드렸고요. 공식 카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양식에 맞춰서 진행하신 프로그램만큼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도 마찬가지로 공문하고 카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진행하신 프로그램 기준에 맞춰서 집행액과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모두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3번에 통합 지출분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4번 지출 결의서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2020년 현재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학교는 정산 서류를 12월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요약드려서 말씀드리면 가이드북의 프로그램 계획서를 확인하셔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주시고 최종 일정을 확인하시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전체, 학교에서 신청한 모든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되면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파주 혁신교육지구 공식 카페에 프로그램 흐름에 대해 안내드릴 게시글을 게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 흐름에 대해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을 모르고 이상으로 2021 학년도 파주 혁신교육지구 권역별 설명회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각 그 프로그램들은 12월 21일부터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선생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 협의된 내용 하에 꿈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저것 준비는 많이 했지만 또 이렇게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 혁신교육 팀으로 전화를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이나 이런 데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